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좁은 가격 변동폭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승 시그널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관들의 꾸준한 매집으로 공급이 긴축된 상황에서 개인 수요를 이끌 수 있는 트리거가 등장하게 됐을 때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반등을 이끌 소스는 무엇인지,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큰 여파를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이죠. 트루소셜에다가 관세는 2025년 8월 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할 것이고 납부 기한 연장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숱하게 말을 번복해왔던 만큼 시장은 이 발언들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했지만 상대방이 좋은 제안을 가지고 오면 시점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 앞서서 파월 의장을 끔찍한 인물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의회를 기만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사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압박을 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로 삼은 부분은 연준 본부가 있는 에클스 빌딩의 개보수 예산이 크게 부풀려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치스러운 요소들을 많이 포함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에 미국 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관련 보도들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부정확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기만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파월 의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와 관련된 추이는 여전히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95%에 가깝게 나오고 있고요. 연내 2번이나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흐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의 3주 넘게 한 달 가까이 꾸준히 순유입을 이어가다가 이 구간에서 순유출을 한번 기록을 했는데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순유출된 물량보다도 더 많은 물량들이 이틀 연속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순유출로 전환을 했지만 다시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흐름들은 양호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현재는 거시경제 이슈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온체인 상으로 나타나는 흐름들도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현재 유의미한 상승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지표는 메이어 멀티플이라는 지표입니다. 자,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200일 이동 평균선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나타내는 상대 가치 지표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 지표가 1.1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0.8에서 1.5까지의 구간을 중립 구간이다라고 보는데 중립 구간에서도 비교적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1.5를 넘어서는 구간들이었고 그리고 작년 초에 정점을 찍었던 구간은 1.8 이상까지도 기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대세 상승장 정점 한번 살펴보시면은 무려 이 수치가 2.4까지 넘어가면서 과열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 강세장 대비로 낮은 가격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현재는 과소평가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볼린저 밴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 밴드 차이가 7.7% 수준까지 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볼린저 밴드 스퀴즈 현상이 관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이고 이 얘기는 상승을 위한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축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자주 표현드리는 응축의 과정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점차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퀴즈가 나타나는 구간이 강하게 표시가 되고 있죠. 이번 강세장에서 총 6번의 스퀴즈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4번은 스퀴즈가 일어난 직후에 상승이 시작이 됐고 2번은 가벼운 조정 이후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강하게 스퀴즈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향후 상승을 위한 포석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기 보유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글래스노드에서 집계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총 공급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155일 이상 유지된 물량들이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시장의 투자자들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매도 압력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를 이어갔고 더불어서 이렇게 장기 보유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공급 유동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즉 공급 긴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상승 트리거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이 그냥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과거에 꾸준히 포착되어 왔던 패턴들입니다. 작년에 2번 고점을 찍었던 순간들도 한번 보시면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다시 이 흐름들이 크게 감소하는 구간들에서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룩인투 비트코인에서 집계하는 지표인데요. 비슷한 지표로 볼 수 있지만 산출 방식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존재하는 모든 비트코인의 80% 이상이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15년 역사 동안에 장기 보유자가 보유한 공급량이 80%를 넘어섰던 것은 이번을 제외하고 과거에 2번이 있었는데 바로 작년에 2번 고점을 찍기 전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80%를 넘어서고 나서 가격은 각각 72%와 8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슷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꺾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가격은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ERC20 기반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주춤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세로 들어선 이후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121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지속적인 활력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이 주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이 유동성들이 비트코인 매집을 위해서 활용이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더 월등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앞서 볼린저 밴드의 스퀴즈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당장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반등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 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이 강하게 강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강세 전망을 보였을 때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국면들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심리가 많이 무너진 구간에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이후에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앞서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현재 시장의 사이클 관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구조적인 상승 기반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요를 이끌 결정적인 트리거가 등장해서 언제 출발을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될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갔을 때 대세 상승장 정점은 어디에서 찍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대세 상승장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알프렉터 리서치 같은 경우는 10월 12일에서 10월 16일 사이에 사이클 정점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본인들의 반복된 프랙탈 사이클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4년 주기의 사이클을 가지고 가고 그 사이에 2번의 단기적인 사이클이 위치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뜯어서 봤을 때는 어큐뮬레이션 축적 단계와 그리고 마크업 단계, 본격적인 추세가 더 올라가는 구간들, 그리고 이 이후에 분산 구간을 거쳐서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요 구간까지, 크립토 윈터 구간까지 접어들기 전 요 구간이 10월에서 11월 사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시점은 마지막 중요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폭발적으로 매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국 기업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전체 미국 기업 중에서 자금 보유액 11위에 올랐습니다.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이 수준은요, 엔비디아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트래티지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도 90%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래티지의 이런 행보들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리저브원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자산관리 회사가 이 스트래티지의 전략에서 영감을 받아서 설립이 됐는데 최근에 특수목적 인수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여러 암호화폐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이 회사도 스트래티지처럼 폭발적인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이 디지털 은행을 인수하려고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관련된 입법들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음 주 14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크립토 위크 구간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처리들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2일에는 디지털 자산 그룹에서 첫 번째 암호화폐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규제와 관련된 그리고 법안과 관련된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과 관련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의 중요한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지를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미국 하원이 미국이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강력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요,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 있을 때는 실망감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현안들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에 못 미쳐서 셀더 뉴스 현상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기반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강력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폭스 비즈니스의 진행자가 비트코인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마치 서부 개척 시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시사하는 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은 초창기에 있다라는 부분들, 즉 본격적으로 기관과 기업들이 이제 막 진입을 시작한 초창기에 있다. 즉 제도권 편입의 초창기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 빈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순자산의 4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순자산의 60%가 암호화폐에 묶여있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만큼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110K 매도벽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상단으로도 매도벽이 전날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갈색은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고 녹색도 매수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머지 주체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전체 주문량에서는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발 기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음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 반등을 이끈 핵심적인 주체는 미국발 수요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핵심적인 포인트들 위주로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자, 우선 22평선과 52평선이 모두 다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RSI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세상으로는 상방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가격 구간 상방에 110.5K의 중요한 저항 구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 추세를 강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 저항 구간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상승 내리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패턴의 넥라인이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고점을 갱신했던 이 구간들을 이었을 때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넥라인을 상방 돌파하고 나서 이후에 반등을 받고 지지 구간으로 바꿨을 때 목표 가격이 150K, 15만 달러입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한 변곡점들 두 가지를 넘어줘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는
22평선과 5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하더라도 중간에 중요한 지지 구간들이 온체인 상으로도 그리고 차트 상으로도 존재하고 있지만 100K 상단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그래도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109.8K 이 구간에서 짙게 숏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청산하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 저항 구간들도 연쇄 청산에 의해서 상방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 매물대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하방으로 이 구간에서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5.7에서 108.9K의 매물대가 가장 두텁고요. 그 중에서도 107.6K에 가장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 상단은 여전히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옅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